일본 시마네현은 왜 그렇게까지 독도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여기 그 해답이 고대 지명 속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져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정치적인 영토 분쟁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분석은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해답이 현대의 문서에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지도와 지명 속에 언어 화석처럼 남아있다는 정말 대담한 가설이에요. 첫 번째, 시마네현의 독도 집착입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주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역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마네현이 겉으로 내세우는 가장 큰 근거는 1905년에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켰던 행정문서,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전부일까요? 그런데 이 분석은요, 그런 정치적 주장은 그냥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체성의 문제, 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지독한 열등감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두 번째 파트, 지명 암호 해독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언어학 탐정이 되어서 언어 화석을 발굴해 볼 시간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시마네현의 여러 지명들이 사실은 고대 신라 이주민들이 남긴 역사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고대 한국어 육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육은 안쪽, 중심, 핵심 같은 무언가의 본질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소리였다고 해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분석은 시마네라는 이름을 이렇게 해체합니다. 시마는 우리가 쓰는 섬에서 온 말이고 네는 뿌리를 뜻하는데 이게 바로 앞에서 봤던 핵심, 늑이라는 소리가 변형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론대로라면 시마네는 한반도 중심부에 뿌리를 둔 섬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서는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땅, 바로 오키 제도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무대를 바다 건너로 옮겨보죠. 이 자료는 오키라는 이름이 우리말 소리 옥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안에 가두거나 품는 그런 느낌이죠. 한반도에서 건너간 고대 항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안전하게 둘러싸인 항구, 그런 의미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즈모와 신라의 연결고리, 신화 속에 숨겨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언어 추리극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일본 신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즈모에서 펼쳐집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화와 역사가 딱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일본 역사서 스스로가 이즈모의 시작점에 신라에서 온 신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 분석은 그가 단순히 신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 즉 고대 한국어를 이 땅에 가져온 이주민의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즈모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한자로는 구름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분석은 그게 사실 삐져나온 구름이라는 고대 한국어의 소리를 그대로 따온 거라고 주장합니다. 스사노오가 이 땅에 도착해서 본 풍경을 자기 모국어로 묘사한 게 그대로 지명이 되었다는 정말 소름 돋는 가설이죠. 네 번째 파트, 동기에 관한 이론입니다. 정치 뒤에 숨어있는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만약에 지금까지의 이 언어학적 가설들이 사실이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이게 오늘날의 독도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자료는 하나의 심리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첫째, 시마네의 정체성 기반에는 고대 신라 이주민과의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 둘째, 이게 후대로 오면서 순수한 일본 정체성과 충돌하면서 무의식적인 갈등을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려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독도를 향한 광적인 집착은 사실 그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뿌리, 이른바 신라 DNA를 지우고 부정하려는 격렬한 몸부림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주장을 넘어선 심리적인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언어 화석의 유산입니다. 이 평범함 속에 숨겨진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이 분석의 최종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그들이 인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역사는 이미 그 땅의 이름 속에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 자료는 이 흔적을 지워지지 않는 언어 화석이자 고대인들이 설계한 위대한 유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명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바다를 건넜던 우리 고대인들의 발자취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비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도발적인 이론은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이름이나 장소에 과연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의 평범한 이름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잠들어 있을까요?